이제 도마뱀의 모양을 이제 닮은 글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머리고 이게 이제 몸이에요. 몸.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머리고 이게 몸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역자인데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변한다. 변화한다. 도마뱀의 피부가 변하듯이 이제 도마뱀의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변화하는데 이 피부는 변하지만 그 도마뱀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데 또 불력이다. 그래갖고 이제 불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되는 것이 또 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데 근본이 되는 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 개념이 우리는 도마뱀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잖아요. 흔히 볼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도마뱀이었고, 그래서 이게 쉽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이치에 대한 거고, 그 이치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쉽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이 이제 뜻을 이제 이렇게 개념을 두고 역학이라고 하는 거 한 번을 이제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근데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를 이렇게 통괄하는 법칙이 뭐가 있냐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제 원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원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알면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를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하늘의 이치를 아는 걸 이제 천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문학 또는 천문학, 그다음에 뭐 점성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성술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땅의 이치를 아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풍수지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풍수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데 사람에 대한 이치는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사주명리학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양오행의 법칙을 알면 풍수지리, 그 다음에 점성학이나 뭐 천문학, 그 다음에 이제 사주명리에 대한 이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음양오행은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음양오행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세상에서는 이제 세상이 이제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면 한 번은 양하고 한 번은 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양했다가 음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흥했다, 또 이제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태어났다, 양을 태어났다. 태어남이 있으면 뭐가 있냐? 꼭 죽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는 게 있으면 그 반대적으로 죽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아니야. 태어나기도 했는데 그냥 사는 거잖아. 그리고 뭐 병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딱 명확하게 자를 수 있는 건 뭐냐면 태어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웃기는 말로 그런 걸 해요. 내가 너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뭘 아냐? 넌 분명히 죽는다. 언제는 둘째치고, 언제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 죽게 돼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음양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그 중간에 뭐 나는 뭐 기쁜 날도 있고 나 뭐 슬픈 날도 있고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병드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은 딱 나누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있든가 죽어있든가, 아니면 태어났으면 죽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고, 죽으면 또 뭐가 있다? 또 새로운 또 삶이 있어서 그걸 보러 뭐 이제 윤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뭐 불가에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철학에서도 나오지만, 음양오행에서도 그 법칙을 음과 양이라는 개념으로 그거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알고 보면 음과 양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법칙을 우리가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음양이 이제 오행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원리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짝 이제 한번 봅시다. 보면 이제 사주명리 기초에서 이제 이번에 오늘 2시간인데 처음에 음양 오행에 이제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무곡에서 혼돈의 세상에서 이제 혼돈이라는 것이 이제 질서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됐는데, 질서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태극이 딱 나왔는데, 이 태극이 그냥 태극 원리를 잘 깊이 있게 연구해 보니까 뭐가 있다? 양이라고 해서 양이라고 하는 이제 것과 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개로 나눠졌는데, 뭐냐,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원리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근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이라는 개념은 뭐고 음이라는 개념이 뭔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음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대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상자가 뭐 도울상, 서로상, 뭐 이거 그 다음에 대할상인데, 그러니까 대할 때, 마주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성은 성품, 성 또는 뭐 성질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상자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돕다라는 뜻으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나무예요, 나무. 그죠? 나무 목자에 눈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나무를 잘 이렇게 관찰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관상할 때 이 상자를 써요. 그래서 뭐 볼권자에다가 상자를 이렇게 서로 상자를 써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관찰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대한다라는 거죠. 마주대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주대하는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또 대하는 게 뭐냐면,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인데, 그렇다고 아주 완벽한 반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검은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검은 색깔이 상대성은 뭐다? 흰색이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상대성이 있다라는 뜻이 이제 음양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낮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밤이 있는 거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되는 것들을 이렇게 예전부터 많이 이제 관찰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대성에 대한 의미를 알아두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상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음양 자체에도 뭐가 있느냐면, 음 중에 양이 있고요, 양 중에 음이 있고요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 내에도 음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람의 몸을 하면 남자다 그러면 양이잖아요. 남자다 그러면 양인데, 이 사람의 몸으로 갔을 때 위에는 양이고 아래는 음이다라고 또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속에 뭐가 있다? 음양이 또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은 어찌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분리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바닥을 보잖아요. 그럼 앞면을 우리가 음이라고 치고 뒷면을 이렇게 양이라고 치면 이거를 앞면을 이렇게 꺾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뭐예요? 음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또 뒤에 음이 있는 거죠. 그거 뒤에를 깎았다. 그럼 양이 없어지냐? 양이 안 없어지고 계속 그것도 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양 그러면 분리된 거가 있어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계속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하나 우리가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음양의 이제 그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재봤는데 어떤 게 크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크다. 예? 큰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양이다 이렇게 치고 작은 것은 음이다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이제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양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더 큰 것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뭐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작은 게 되고 이게 큰 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양이 되고 이게 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어떻다? 내가 이거보다는 더 컸으니까 내가 양이었는데 갑자기 더 큰 것이 나타나므로 해도 갑자기 내가 뭐가 되느냐 하면 갑자기 음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상대에 따라서 음양이 바뀐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음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양에 대해서 이제 다충적으로 의미를 이제 알아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게 뭐예요? 그러면 양입니까? 음입니까? 그러면 뭐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큰 게 뭐가 긴 게 더 나타났다. 그럼 갑자기 음이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작은 게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물어볼 때 이게 음입니까? 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역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상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 점도 마찬가지잖아요. 타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일 때는 뭐 빠름을 요하는 상황일 때는 느리게 가는 건 나쁜 거고 예를 들어서 느림을 요할 때는 느리게 가는 건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개념처럼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음양도 변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